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항사 10미닛 근현대사 편 대한민국 경제 사회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같은데요. 예. 마지막입니다. 잠반부님 준비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불살라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발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경제사회사 출제 포인트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미군 정기 때 신항공사의 활동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개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0년대 300산업, 그리고 60년대 경제개발계획, 경공업 중심이죠. 그리고 1970년의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70년의 역사. 자, 그리고요. 자,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석유 파동들, 그리고 80년대 3조의 호황, 시기적인 이해가 중요하죠. 예, 그리고 자, 90년대 나오는 경제 개방에 대한 내용들. 자, 특히 연도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요. 90년대 연도 체크. 또 IMF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되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군 정기 때의 신항공사는 일본의 자산을 관리했는데 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를 이관해서 일본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분배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항공사는 미군 정기 때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미군 정기 때는 소장률을 3분의 1로 하는 3일제를 실시했고 처음에 미국 자유시장제를 했다가 실패하여서 수매제로 바뀌었습니다. 화폐를 남발했으니 물가가 폭등했고 일자리는 적었으나 자, 이 해외의 인사들이 또 많이 귀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38도선 분할점령 이후에 식료품 생산도 크게 위축됐던 것은 북한의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관계가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정부 수립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아, 농지개혁법 너무나 중요하죠. 자, 우리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인데요. 자, 기준이 몇 정보였습니까? 3정보입니다. 지주도 3정보, 농민도 3정보입니다. 똑같이 3정보까지만. 3정보 이상 되는 지주의 토지는 국가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았기 때문에 즉가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유상 매수가 되는 거고요. 현금으로 다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즉가증권을 받았고 현금화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유상 매수가 되는 겁니다. 반면 농민들은 자 1년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매년 생산량의 바로 30%씩만 국가한테 5년 동안만 납부하면 그 토지는 내 토지가 되는 것이죠. 경자 유전, 경작했으니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됨에 따라 자용농이 육성되는 거고 지주전호제는 더욱더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약화됩니다. 약화되다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은 일본이 갖고 있었던 자산, 특히 이 일본의 그 시설들 있지요. 산업시설들. 이런 것들을 일본인 연고자한테 거의 공짜로 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혜를 받았죠. 그래서 재벌이 형성이 되면서 정경유착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특히 농지개혁법과 귀속재산처리법은 법은 49년에 제정되었다는 것. 특히 농지개혁법은 우리는 농지만 대상이었고 북한보단 뒤였습니다. 북한은 46년에 토지개혁이었고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자, 이제 50년대에는 경제, 자, 특히 6.25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자, 무상 원조를 받았습니다. 300산업이죠. 어느 나라로부터요? 미국입니다. 하지만 유상 원조로 50년대 후반에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300산업은 하얀 색깔 세 가지였기 때문에 밀, 면, 설탕, 소비재 산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쌀을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쌀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자, 대기업들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는요. 이 하얀 색깔 세 가지의 원료를 거의 공짜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정부의 이익금을 대충자금이라 했고 그 대충자금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자, 1957년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 그리고 장면 내각 때에도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것,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밑에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그다음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는 1950년부터가 되겠고요. 6.25 전쟁 이후에 좀 퇴폐적 성격의 자유부인이 출간되기도 했다. 소설이에요. 자, 되셨죠? 아, 그리고 농지개혁법은 자, 본격적으로 50년 초반에 실시가 되었고요. 실시는요. 50년 초, 1950년 초.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자, 1950년에 초반에 시작됐다가 6.25 전쟁 중단됐다가 6.25 전쟁 이후에 계속 진행되었다가 50년대 후반에 마무리가 되었다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상황으로 가보면은요. 자,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신발, 섬유, 가발이죠. 이 과정에서 공장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울산공단, 구로공단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60년대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독일로부터 많은 우리가 이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식과 분식을 장려했던 것은 쌀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고요. 60년대 후반에 외채 상환 압박 때문에 마산과 익산을 열어줬죠. 수출 자유주대로 열어줬고요. 자, 기업들의 사채가 이제 상환될 압박들, 자, 사채 상환 압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채를 갚지 못하면 기업들 부도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채 동결 정책, 사채 유예 정책을 펼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도가 70 몇 년이에요? 72년입니다. 예, 72년 83 조치라고 하죠. 72년 83 조치, 사채 상환 유예시켜 준 겁니다. 자, 그리고 68년엔 국가주의 교육의 국민교육 헌장 발표, 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제도, 자, 그리고 1970년에요. 바로 와우 아파트가 붕괴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전태일 분신, 새마을운동 70년으로 꼭 기억하셔야겠죠. 노동자들 현실을 고발한 게 전태일 분신 사건. 자, 농촌들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농촌 근대화를 표방했던 새마을운동 1970년 시작. 근면자주 협동을 구호로 외쳤고요. 농촌에서 시작되었던 이 운동은 도시로 확산되었던 겁니다. 70년대는 포항제철이죠. 자, 70년대 주곡자급 정책 차원에서 쌀의 자급화를 이루게 됩니다. 통일배를 보급했기 때문에 결국엔 1977년 녹색혁명을 성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곡자급 정책, 쌀 자급화를 이뤘다라는 얘기지요. 74년에는 고등학교 고교 평준화, 그리고 71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것은 이 빈민들의 시위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 빈민들을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인데요. 이주시켰는데 이주민들의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이중국가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 정부가 이 농민들한테 쌀을 좀 비싸게 사들이고, 자, 그리고 이 백성 국민들한테 좀 싸게 파는 이런 이중국가제가 운영이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자, 1969년에 가정의례 준칙을 고시하게 됐다. 가정의례 준칙은 여러 가지 이 집안 내에서 여러 가지 주요 행사들이 있잖아요. 장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자, 당시 국가 차원에서 그 준칙을 마련해 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이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을 만든 다음에 군대 만든 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북조선 노동당 만든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 그리고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당 만들고 군대 만들고 정부 수립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미국의 원조는 한미 원조협정은 우리 정부 수립을 축하하면서 미국이 원조를 약속했던 원조협정이고요. 그러니까 48년 12월이죠. 그 다음에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은 이때가 바로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을 50년 1월 달에 맺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경제조정협정은 6.25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물가라던가 금융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겠다는 협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지원했던 내용인데요. 유엔 한국 재건단 운크라라고 하는데 50년 12월부터 지원했고요. 자, 시멘트, 판유리, 그 다음에 의료원, 충주 비료공장 이런 것들은 유엔의 지원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70년대 볼까요? 자, 70년대에는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중화공업 중심이죠. 허나 1차 석유파동이 70년대 초반에 2차 석유파동이 후반에 전개되었습니다. 1차 석유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동에 진출했고 2차 석유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두환이 중화공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은 74년에, 그리고 한평 고구마 사건이 76년에, 100억 불 수출 달성이 매우 중요하죠. 연도 몇 년이죠? 77년입니다. 1977년 100억 불 수출 달성 연도 좀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한미연합사가 78년에 만들어졌고, 원자력 발전소는 70년대 후반부터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외금지와 고등교육 대중화, 대학과 전문대학이 증가하는 것, 이거는 어느 정부와 관련됐을까요? 전두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 이
1980년대 중후반입니다. 85년, 6년, 7년 그 무렵 때인데요. 그 무렵 때의 삼조의 호황은 결국에는 70년대에 나타났던 경제개발 계획이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수출이 잘 되는 그런 흑자의 시대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현상이지요. 자, 그리고 6월 항쟁 때는 노동자들도 많이 시위에 참여했었고요. 노동자 대투쟁. 그 과정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를 1989년에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이 88년부터 그리고 99년에 전국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의료보험은 그 다음 해인 1989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3조의 호황으로 경제적인 호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산층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국민연금 제도와 바로 의료보험 제도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ILO 국제노동기구는 유엔 산하기관이에요. 우리가 유엔에 91년에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ILO에도 국제노동기구에도 91년에 가입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비롯해서 WTO 세계무역기구 이거는 해외시장 개방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민주노총도 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96년에 가입했고 무리하게 가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내실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에만 눈을 돌리다가 IMF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죠. 고금리가 나왔고요.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실업자 관련 정책은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고요. 허나 실업자들을 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고, 자, 이때에 이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업에 많이 투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나 부실기업은 퇴출되었고, 자,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기업도 많이 육성이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당시 비정규직이 많이 양상되는 현상들은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건실한 기업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가 설치되었다. 학교 내에서도 자치활동을 장려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2000년대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FTA 체제 이제 각 국가 간에 이 당시 자유무역 협정. 경제 자유무역 협정 FTA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국제 스포츠 행사가 나오지요. 86년에 서울올림픽 개최 성과를 거뒀고요. 88은 그러니까 서울 아시안 게임이 먼저 이제 86년에 나왔고 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되겠습니다. 큰 성과를 거뒀네요. 네, 국제 스포츠 많이 행사에서 우리가 실패한 케이스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스포츠 강국이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기출선지 확인해 볼까요? 자, 농지개혁이 중요한데요. 농지개혁,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어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고자 하였다.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농지 이외 임야는 제외되었으며 호당 3정보 이하 농지, 3정보 이상의 농지로 이미 매도된 경우 개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 증권을 발행하였다.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였다. 농지개혁의 결과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으며 토지가 없던 농민이 토지를 갖게 되었다. 자연농 육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 70년대에 대한 얘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마산의 수출 자유지역이 건설되고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자, 70년대의 3차, 4차인데 먼저 1970년의 역사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마산, 익산 수출 자유지대가 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 70년에 개통. 요 내용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잠만모님 소감 좀 알려주실까요? 진짜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국사 10미닛 가지고서 2회독, 3회독 계속 이어나가면서 좀 더 탄탄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이 100강이 나오는 건데요. 이 대장정을 마쳤다는 데에 있어서 저도 나름
수고한 것 같다라는 고생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듭니다. 예, 근데 좀 시작 한 이후에 저도 약간 올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기다려줘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장정을 잘 마치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이렇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요 강좌가 이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복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한국사회 특히 수험 한국사에 한 획을 그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제 스스로 좀 자부해도 괜찮을까요? 예. 아우, 자,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은 밑에다가 이 도움됐다라는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더 생각하고 많이 개발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